그날 밤 결혼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4월의 늦은 저녁, 해가 길어진다고는 하지만 거실은 이미 어스름에 잠겨 있었다. 평단은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렬하게 사랑하고 절절하게 이별하며 온갖 감정을 쏟아내는데 평다의 집안은 그저 고요했다. 남편 성식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을 터였다. 결혼 20년 차, 한때는 작은 눈빛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시선은 그녀를 비껴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닿지 않는 듯했다. 평단은 46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 아직 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과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는 세월의 흐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늙게 만드는 것은 시들해진 관계에서 오는 무감각이었다. 성식은 무심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습관적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식사를 함께 할 때조차 대화는 최소한에 머물렀다. 밥 먹어. 맛있어. 응. 이것이 그들의 하루 대화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평단은 가끔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짤막한 대답 아니면 아예 건성으로 흘려듣는 태도였다. 당신 주말에 미나네랑 같이 동해 갈까?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평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고개만 까닥했다. 박이가 말하긴 했어. 그럼 가는 거지?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쐴 겸 당신 편한 대로 해. 그게 전부였다. 당신 편한 대로 해라는 말은 얼핏 배려처럼 들리지만 평다에게는 그저 나는 아무 관심 없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처럼 느껴졌다. 성식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이사는 박이사의 아내 미나와 함께 종종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다. 박이사는 성식과는 정반대로 유머러스하고 다정하며 아내 미나에게도 살뜰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평단은 박이사 부부와 함께하는 자리가 그리 싫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성식도 조금은 더 다정해 보이려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여행날 아침 평단은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고 간식거리도 챙겼다. 오랜만에 외출에 조금은 들떠 있었다. 혹시나 이번 여행으로 성식과의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성식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차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꽂고는 창밖을 응시했다. 평단은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운전하는 그를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 조용한 펜션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독채 펜션 여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박이사 부부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성씨가 평다씨 어서 와. 늦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 박이사가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네,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미나가 평다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왔어요. 먼저 와 계셨네요. 평다도 반갑게 인사했다. 짐을 풀고 방 배정을 받았다. 박이사 부부는 옆방을 쓰기로 했다. 펜션 거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시원하게 바다가 보였다. 평다는 짐 정리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이런 풍경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식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고 주식창을 확인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네 사람은 펜션 앞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박 이사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채소를 굽는 동안 미나는 옆에서 와인잔을 채웠다. 성식은 드물게도 오늘만큼은 박 이사와 함께 고기를 굽는데 참여했다.
평단은 오랜만에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나쁘지 않았다. 박 이사는 성식과 어릴 적 친구라서 그런지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았고, 미나는 중간중간 평다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평다 씨, 요즘도 학생들 가르치세요? 미나가 물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전처럼 바쁘지는 않아요. 평다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으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다. 박 이사는 특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 좌중을 웃게 만들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다도 모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성식도 평소보다는 훨씬 풀어진 모습이었다. 평다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기뻤다. 비록 친구가 옆에 있을 때만 한정된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밤이 깊어지고 술 기운이 오르자 박 이사는 슬슬 졸린 듯 하품을 했다. 아이고, 이제 슬슬 눈꺼풀이 무겁네. 다들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게 어때? 그러시죠. 박 이사님 술 약하시잖아요. 성식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 자식, 내가 언제 약했다고. 오늘 고기 구우느라 힘 빼서 그런 거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평다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성식은 이미 잠이 들었는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깜깜한 방 안, 오직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성식의 평소와 다른 모습이 좋았지만 동시에 이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결국 그는 다시 원래의 무관심한 성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뒤척였다. 평다는 뒤척이다. 옆에 잠든 성식의 팔을 베고 누웠다. 익숙한 그의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외로움만 더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늘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또다시 이대로겠지. 그녀의 눈꺼풀은 무거워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오직 불안감과 허무함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밤이 깊어질수록 파도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예민해졌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 설마 성식이 잠결에 화장실이라도 가려는 걸까 싶었지만 옆에서 곤히 자는 성식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살짝 긴장했다. 낯선 곳이라 더 그랬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평다는 숨을 죽였다. 침입자라기엔 너무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림자는 망설이는 듯 잠시 멈춰서더니 이내 침대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움직임과 실루엣에서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박 이사였다. 그는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미나야.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는 그녀를 미나로 착각하고 있었다. 자기야, 왜 이리 늦게 자? 박 이사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안았다. 순간 평다는 얼어붙었다. 당장이라도 저 평다예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성식의 존재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박 이사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넘어 등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엉뚱하게도 그녀의 얼어붙은 몸에 미묘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갈구했던
따뜻한 온기에 이끌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술기운 섞인 그의 숨결이 닿았다. 평단은 눈을 감았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다. 남편의 친구라는 금기를 넘어서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가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절박한 키스였다. 오랜 시간 메말랐던 그녀의 감정들이 터져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그녀의 몸과 마음은 갈급하게 그의 손길을 원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옷 속으로 들어와 부드럽게 허리를 감쌌다.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에 따라 미세하게 떨렸다. 낯선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 불안감조차도 지금 이 순간의 짜릿함을 덮을 수는 없었다. 성식이 잠든 바로 옆에서 그녀는 이 도발적인 유혹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열매와 같았다. 달콤하고 위험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찾아 얽혔다. 박이사는 그녀를 다정하면서도 뜨겁게 탐닉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일깨우는 듯했다. 평단은 눈을 감은 채 오직 그의 숨결과 몸짓에 집중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길고 뜨거운 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박이사는 평다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안해, 너무 취해서. 내가 실수했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평다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이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박이사는 천천히 그녀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추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평다는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었다. 옆에는 여전히 성식이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렬한 희열.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른 가지에 불이 붙듯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의 메마른 감성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덩그러니 남겨졌다.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어제의 평다가 오늘의 평다가 아니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고요했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불편한 진실이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평다는 옆에서 곤히 잠든 성식을 보았다. 어제의 일은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녀의 온몸은 여전히 박상무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밀려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잊고 살았던 강렬한 생의 감각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아침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박상무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성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전날 밤의 과음 때문에 지친 기색으로 식사를 마쳤다. 평다는 박상무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의 시선을 갈구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은
마치 은밀한 암호처럼 느껴졌다. 여행 내내 평단은 박상무를 피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심장이 발작하듯 뛰었고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죄책감과 흥분,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박상무 역시 평다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화가 유지되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평다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집안일, 학원 수업, 무미건조한 성식과의 대화까지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고 동시에 박상무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며칠 후 평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익은 이름 박상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수화기 넘어 박상무의 목소리는 다소 딱딱했다. 평다 씨, 잘 지내시죠?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제안에 평다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주말 오후 그들은 인적 드문 카페에서 만났다. 마주 앉은 박상무의 얼굴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 실수를. 평다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저도 그날 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박상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평다 씨 생각이 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평다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죄책감,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끌림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 후에도 몇 번 더 만났다. 처음에는 주로 카페나 사람이 뜸한 공원에서였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들 같았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박상무는 평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다. 무미건조했던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평다의 마음을 적셨다. 어느 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다 씨, 저는 당신이 더 궁금합니다. 이런 곳 말고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없을까요? 그의 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은밀한 제안이었다. 평다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박상무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생생한 감정은 그녀를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육체적인 접촉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상무는 섬세하고 다정했다. 그는 평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녀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어졌다. 평다는 학원 운영으로 바빴고 박상무는 회사 일로 자주 출장을 다녔다. 그들은 짧은 시간을 쪼개어 만났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위험했지만 이 금지된 사랑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위험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느 날 평단은 박상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카페에서 학원 학부모를 마주칠 뻔했다. 평단은 학원 간담회 때문에 학부모 몇 명과 점심 약속이 있었던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학부모들의 얼굴을 본 순간 평다의 온몸은 얼어붙었다. 박상무는 평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능숙하게 평다의 손목을 잡고 반대편 비상구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학부모들에게 들키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길거리에 서서 평단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박상무 역시 얼굴이 창백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당분간 만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평다의 학원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어떤 학부모가 원장님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 있는 것을 봤다는 식의 소문이었다. 비록 박상무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소문은 평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연락을 끊었다. 평다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박상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별은 아니었지만 강제적인 거리두기는 그들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주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미 감정적으로 깊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소문이 사그라들고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뒤 박상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평다 씨,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평다는 그의 메시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들은 다시 만났지만 이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카페나 호텔에서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그들은 항상 주변을 살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그들의 사랑은 위험하고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평다는 박상무와 다시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된 만남은 그녀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카페나 호텔 같은 익숙한 장소는 이제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에 앉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거나 사람이 북적이는 백화점 안에서 스쳐 지나가듯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변칙적인 만남을 가졌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다. 그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그들만의 은밀한 소통 방식이었다. 평다의 일상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남편 성식은 변함없이 무관심했고 집안은 늘 한기가 감도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상무와의 만남에서 얻은 온기가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그 불씨는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들켜서는 안 돼.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이 관계가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평다는 박상무와 주말 오후 교회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과 설렘으로 요동쳤다. 멀리서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박상무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상무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그들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커피보다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데 더 집중했다. 박상무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평다 씨. 걱정 많이 했습니다. 평다는 애써 미소 지었다. 네, 상무님 덕분에요. 상무님은 괜찮으세요? 저야 늘 평다 씨 생각뿐이죠. 얼굴이라도 봐야 숨통이 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평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들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묘한 표정 속에는 깊은 이해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평다는 성식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공감과 교류를 박상무와의 대화에서 느꼈다. 성식은 평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리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상무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 미세한 목소리 떨림에도 귀 기울였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좀 힘드네요. 평다가 한숨 쉬듯 말했다. 부모님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늘 고민하게 돼요. 박상무는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다. 평다 씨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평다 씨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평다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위로가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마치 오랜 사막을 헤매다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박상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저 눈빛으로만 마음을 전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다 씨. 상무님도요. 평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다는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상무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과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놓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다. 성식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박상무를 통해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이 위험한 사랑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져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그 불확실한 미래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박상무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평다는 잠든 성식의 옆에 누웠다. 성식은 뒤척임도 없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박상무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 관계는 평생 비밀로 지켜야 할 그녀만의 가장 소중하고도 위험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이 보물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음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고 싶어요, 상무님.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왔다. 평다는 눈을 천천히 떴다. 간밤의 꿈속에 머물던 박상무의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성식은 이미 출근했는지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익숙하고 몸이 건조한 일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그랬듯 무거웠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지만 어제의 다짐과 불안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박상무와의 관계가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지만 그만큼 더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쥐었다 놨다
망설였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그를 너무 보고 싶어 직접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언제나 그녀의 목덜미를 짓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박상무와는 오로지 짧은 문자로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대화를 나눴다. 그마저도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성식에게 들킬까봐, 누군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볼까봐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적한 교회의 갤러리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떨어져 앉아 다른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한참 만에야 주변 시선이 느슨해진 틈을 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잘 지냈어요? 박상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다. 평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무님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길이 평다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다. 몇 마디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깊이를 알 수 있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마음은 평다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대담해졌을까? 아니면 오랜 기다림에 방심했을까? 카페를 나서는 순간 평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정문 쪽에서 안으로 들어서려던 나측은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학원 수강생 학부모였다. 평다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상무님. 평다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박상무의 팔을 잡아 끌었다. 박상무는 평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평다를 자기 등 뒤로 숨기듯이 돌려 세우고 마치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듯 문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다의 등 뒤에서 그는 굳은 표정으로 학부모가 카페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학부모의 시선이 그들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박상무는 학부모가 안쪽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평다의 손을 잡고 급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다. 괜찮아요? 박상무가 평다의 얼굴을 감싸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진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평다는 고개를 떨궜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학부모, 제가 가르치는 학생 엄마예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평다의 눈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건가요? 박상무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아니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평다의 가슴이 다시 텅 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방금 전에 아찔했던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들켰더라면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을 것이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터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만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안식처였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평다의 일상은 다시 무채색으로 변했다. 박상무와 연락이 뜸해지자 그녀는 모든 흥미를 잃었다. 늘 머릿속을 맴돌던 그의 목소리와 온기가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금 무관심한 남편과 단조로운 일상 속에 갇힌 외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몇 주가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다. 평다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박상무도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잘 지내요? 매일 당신 생각뿐입니다. 보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서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더욱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 외딴 곳을 찾아다니거나 짧은 호텔 만남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다음 만남에 대한 신중한 계획으로 시작되어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애틋한 그리움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평생 비밀로 지켜야 할 거예요. 박상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싶어요. 평단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그와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위험한 약속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이 관계는 평생 그들만의 은밀한 보물로 간직될 것이었다. 그들의 은밀한 약속은 이제 평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비밀이 되었다. 박상무와 그녀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번화한 카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로 외진 곳의 모텔이나 인적이 드문 교외의 작은 식당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그의 차 안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고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도 있었다.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평단은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무관심한 남편 성식의 아내 역할을 하는 일상적인 평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박상무를 향한 그리움과 그와의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박상무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날 오후 평단은 박상무와 약속한 대로 도심 외곽의 한적한 모텔로 향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안식처였다. 모텔 복도를 걷는 평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동시에 박상무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상무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평다 씨,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강한 팔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평단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상무님.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민까지 박상무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성식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이해와 위로였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평단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평다 씨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불안이에요. 박상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제든 우리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렵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무님.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만 저는 상무님 없이는 이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평단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함께 결코 풀 수 없는 굴레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침대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스치듯 닿는 손길, 조심스러운 키스,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깊은 포옹.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서로를 갈망하는 관계로 발전해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히 연인이 아닌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단은 다시 가면을 써야 했다. 남편 성식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그녀가 늦게 들어오든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짓든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어디 갔다 와?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 이상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았다. 성식의 무관심은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박상무와의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야. 평단은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니 내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도 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 거야. 그러나 깊은 밤 홀로 침대에 누우면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으로 물들었다. 이 위험한 관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상무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면 그녀의 모든 불안은 잠시 잊혀지고 다시금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곤 했다. 그들은 이처럼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사랑을 계속 이어나갔다. 들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서로에게서 얻는 위안과 기쁨 때문에 이 관계를 놓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이 사랑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자 그들의 메마른 삶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평단은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상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행복의 춤을 추는 불꽃처럼 언제든 꺼질 수 있지만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상무와 평다의 사랑은 마치 숨죽인 그림자처럼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은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수십 번의 눈빛 교환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고 그들의 시간은 늘 짧고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평다에게는 삶의 전부와 같았다. 메마른 일상 속에서 박상무와의 만남은 목마른 그녀에게 내리는 단비이자 혼탁한 시야를 걷어내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그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교회의 카페에서 만나거나 해가 진 후 차 안에서 잠시 얼굴을 비추었다. 가끔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이름 없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평단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가슴 설레면서도 들킬까봐 발끝 하나조차 조심스러웠다. 박상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신중했지만 평다의 눈에는 그 역시 이 위험한 관계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평다는 남편 성식에게 친구와의 모임을 핑계 삼아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갤러리 카페였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카페 안에는 재즈 선율이 나지막이 흐르고 있었다. 박상무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평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평다를 향해 따뜻하게 휘어졌다. 평다는 그 눈빛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금세 서로의 내면 깊숙한 곳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박상무는 자신의 사업에서의 어려움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털어놓았고 평다는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좌절 그리고 성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박상무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박상무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평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평다 씨, 힘들었을 텐데 혼자 얼마나 애썼을까. 박상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그의 말 한마디가 평생 닫혀있던 그녀의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평다는 애써 참아냈다. 상무님도요. 상무님도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이끌림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갤러리 카페를 나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분명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 중 한 명인 듯 싶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사람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평다는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나를 보았을 리 없어. 나도 모자를 썼고 상무님도 등 돌리고 있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평다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성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다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준비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교사로서의 명예, 가정을 지켜온 시간들,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평다는 학교에 가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다. 박 상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평다 씨.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다와 같은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의 만남은 더욱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전화통화나 짧은 문자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어쩌다 만나는 날에도 그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을 피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낯선 도시의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곤 했다. 손 한 번 잡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우리 관계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어느 날 평다가 박상무에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평다 씨.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출 수도 없어. 평다 씨 없이는 내가 너무 허전해. 그의 솔직한 고백에 평다의 마음은 아프면서도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존재였다. 비록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위태로운 사랑을 놓을 수 없었다. 평다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 성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공허했고 그녀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박상무와의 짧은 만남에서 얻은 온기와 위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지루하고 메마른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불안정한 행복 속에서도 박상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절벽 끝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다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 성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공허했고 그녀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박상무와의 짧은 만남에서 얻은 온기와 위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지루하고 메마른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불안정한 행복 속에서도 박상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절벽 끝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학부모에게 들킬 뻔했던 순간의 아찔함은 평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평다는 텅 빈 오후, 휴대전화만 애타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언제쯤 박상무에게서 연락이 올까? 혹시나 더 이상은 만날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는 박상무의 목소리를 갈구하며 숨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늘 불안하게 요동쳤고 작은 벨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두 사람의 연락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주로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에 짧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음 만남에 대한 희미한 기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평다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메시지 속에서 박상무는 그녀에게 여전히 깊은 연민과 이해를 담아 보냈다. 그의 다정한 말투는 평다의 메마른 마음의 한 줄기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평다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상무의 문자였다.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7시쯤 늘 가던 카페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평다의 심장이 발작하듯 뛰었다.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보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압도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조심히 갈게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한 평다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박상무를 기다렸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창밖을 보는 내내 마음을 졸였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긴장으로 차가웠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박상무가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다. 평다의 불안했던 마음이 그의 시선 한 번에 조금이나마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박상무는 평다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요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평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그랬어요. 괜히 제가 죄책감도 들고 또 상무님께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고. 박상무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평다의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다 씨 생각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저한테는 큰 위안이니까. 평다는 박상무의 말을 듣는 동안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텐데. 평다는 불안한 미래를 털어놓았다. 박상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스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평다 씨를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지금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평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의 변치 않는 마음은 그녀에게 유일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저도 상무님 생각 같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지만 그래도 저는 상무님이 필요해요. 평다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하고 절박했다. 그들은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짧은 만남 후 평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박상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꿈처럼 짧고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변함없이 차갑고 냉정했다. 성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그녀는 매일 밤 박상무와의 만남을 꿈꾸며 잠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름다웠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그들은 간절함과 불안감 속에서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평다는 이 위태로운 항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으니까. 박상무와 헤어진 후 평다의 일상은 더욱 깊은 그림자 속에 잠겼다. 짧고 강렬했던 박상무와의 만남은 현실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색을 잃은 그림처럼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냈다. 성식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평다는 그 옆에서 그저 흐릿한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최소한에 그쳤고 평다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박상무에게 온전히 향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박상무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순간의 전율, 모든 것을 잊게 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평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이내 현실의 차가운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언제나 위태로웠고 혹시라도 세상에 드러날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평다는 이 다리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성식은 평다에게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박상무 부부랑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 자네도 준비해. 평다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상무와 성식 부부의 만남이라니. 지난번 여행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불안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그의 아내와 성식 앞에서 평범한 부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평다의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혹시라도 눈빛이라도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저녁 식사 당일 평다는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성식의 옆에 앉았다. 이내 박상무 부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다의 시선은 박상무에게 닿았고 순간 그의 눈빛도 평다를 향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수많은 말을 담고 있었다. 불안, 그리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박상무의 아내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인사했고 성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하게 화답했다. 평다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박상무의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는 시작되었지만
평단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대화는 주로 성식과 박상무 사이에서 오갔다. 사업 이야기, 골프 이야기, 과거의 추억들.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대화를 이어갔다. 평단은 물잔을 매만지며 박상무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평단은 그의 눈빛 속에 자신과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배우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웃고 농담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서로를 향해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식사 도중 박상무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고 순간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평다를 향한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간절했다. 그것은 마치 잘 지내 라고 묻는 듯했고 동시에 우린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는 듯했다. 평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시선에 담긴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후 박상무는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화장실로 향했다. 평다는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애써 잠재우려 노력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얼굴에 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성식은 여전히 박상무의 아내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해 보였다. 길고 긴 저녁 식사가 끝나고 평다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오늘 밤의 만남은 그녀에게 지독한 고통이자 동시에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행복했지만 그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상무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위태로운 항해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그녀는 이 배에서 내릴 수 없었다. 언젠가 이 항해가 거친 폭풍우를 만나 난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평다는 그저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박상무라는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다. 평다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간밤의 기억은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성식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평다는 무미건조한 아침 식탁을 마주하며 그와 박상무 사이의 간극이 마치 심해처럼 느껴졌다. 어제 저녁 내내 이어진 위험한 줄타기는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상무를 향한 갈증만 더욱 깊어졌다. 며칠이 흘러도 그와의 만남은 쉽지 않았다.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다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박상무의 짧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 한 통에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아주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그리움이 담겨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잘 지내요? 라는 짧은 물음은 단순한 안부가 아닌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나요? 라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평다는 그 질문에 네, 덕분에요 라고 답하며 당신 덕분에 이 삶을 버틸 수 있어요 라는 진심을 전했다. 어느 날 오후 평다는 학원 수업이 일찍 끝난 틈을 타 박상무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카페 같은 공개적인 장소는 피하고 싶었다. 박상무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한적한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갤러리 옆 벤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처럼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평단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괜찮아요? 박상무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평다를 향한 깊은 염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평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무님은요? 나도 괜찮아요. 그는 짧게 답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지난 저녁 식사의 불안감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확인했다. 저녁 식사 자리. 힘들었죠. 박상무가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당신 손을 잡고 싶었는데 평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 그랬어요. 옆에 있는데도 너무 멀리 느껴져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벤치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했다. 평다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통하는 듯한 기분. 그 어떤 복잡한 감정도 이 고요함 속에서 정리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평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박상무는 그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위치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가 이내 거두었다. 쉬운 길은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요. 평다는 그의 말에서 위로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외로운 싸움을 박상무와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견딜 힘을 얻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날 이후에도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로 평다가 학원 일로 늦게까지 남을 때 박상무가 학원 근처에서 잠시 들러 그녀를 태워다 주는 시기였다.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가끔 스치는 손길,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다. 때로는 호텔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육체적인 교감은 그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출구였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평다는 성식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관계라는 것을 인정했다. 성식은 여전히 무심했고 그녀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다. 평다는 그저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박상무와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이자 학원 선생님으로, 밤에는 박상무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랑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녀는 가끔 이 모든 것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박상무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위험이 그녀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박상무의 이름만으로도 뜨겁게 타올랐고 그를 향한 갈망은 식을 줄 몰랐다. 평다는 이제 알았다. 이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는 항해와 같다는 것을. 목적지가 어딘지, 언제 난파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여정. 하지만 그녀는 이 배에서 내릴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사랑이 바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지친 듯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랑을 놓지 않으리라고. 그녀의 삶은 박상무와 함께 그렇게 불확실하지만 견고한 비밀 속에서 계속될 터였다.